컨볼루션 오토 엔코더에서 FCN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은 두 개가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오토 인코더 관점에서 보면 이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 이미지가 복원되는 건데 이렇게 가서 이 오토 인코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데이터를 압축했다가 이 압축된 이미지에서 업샘플링을 해서 원래대로 복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그 바틀렉 구조로 이 과정 중에 중요한 피처들이 스스로 unsupervised learning으로 extraction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토인코더에서는. FCN은 그거가 아니라 여기에 이 이미지가 아니라 세그멘테이션 이미지가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그 FCN은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보가 압축되었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노드가 두 개예요. 두 개만 가지고 이 28 by 28의 이미지를 그대로 픽셀 와이즈로 복원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 여기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연결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일단은 요까지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 이거를 스킵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은 이 FCN에서 이야기를 하면 픽셀별로 복원을 하는데 픽셀의 위치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이 스킵 커넥션이 없이 이 방향으로만 가면 위치에 대한 정보를 복원하는 것이 사실상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픽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통과하는 게 아니라 뭐 셔컷을 만들어 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도 가지만 이렇게도 정보를 흘려라 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FCN 관점에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학습을 함에 있어서 뭐 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 내용을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러니까 뭐 그 미분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레이어들이 깊어지면 미분을 해도 다 0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레이어가 딥한 레이어가 가면서 학습이 어느 정도 잘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킵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뭐,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스킵 커넥션에 관한 것이 새롭게 등장을 했으니 이거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거를 텐서플로어에서 또는 케라스에서 스킵 커넥션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 이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CNN 트랜스포즈를 컨볼루션 트랜스포즈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배운 거고. 근데 지금 막상 이거를 어떻게 코딩을 할지는 좀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거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킵 커넥션에 관한 거 먼저 보면 스킵 커넥션은 바이패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으로 치면 원래는 이제 이게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바이패스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요 그림으로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이어라고 하면 이런 레이어인 거죠. X가 들어가고 뭐 CNN이 됐던 AN이 됐던 레이어가 있고 뭐 렐루를 넣고 또 레이어를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이게 Y 해시 되는 거죠. 이게 깊어지면 딥한 거고 뭐 이걸 그냥 플레인 넷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X가 있고 Y가 있어요. 이 관계를 이걸 가지고 HX를 예측하고 싶다고 하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죠. 이런 것도 괜찮고 또는 어,
뭘 예측하고 싶으냐 하면 x가 있고 y-x를 예측하고 싶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트워크의 이름이 뭐냐 하면 residual이에요. residual. 이게 그러니까 잔차라는 건데 잔차 차이를 예측하고 싶다고 하죠. 차이를. 뭐 어떠한 경우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국 우리가 네트워크 자체가 G of X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걸 H라고 하고 그러면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 X 값이 여기도 들어가지만 이렇게 타고 여기도 들어오죠. 여기도 X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간 걸 f of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차지하는 f of x는 hx를 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모델링을 하겠죠. 이걸 넘기면. 그래서 이것을 residual net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h of x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요걸 예측하는 겁니다. 뭐 어차피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x는 인풋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고 이걸 예측하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쉬운 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을 몇 개의 단계를 스킵했다고 해서 스킵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스킵 커넥션이 있으면 이렇게 스킵을 하고 그레디언트 베니싱 이펙트에 대해서 좀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이어가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딥한 레이어가 되고 그것을 레즈넷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레즈넷을.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레즈넷 이 스킵 커넥션이라는 것을 임플리멘테이션 함으로써 좋은 장점이 뭐냐 하면 레이어가 깊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왜 지금 이거를 여기를 보면 다시 돌아가서 이것의 성능을 한번 보세요. 레즈넷의 성능을. 여기가 딥해진 겁니다. 딥 러닝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이 왜냐하면 스킵 커넥션을 고안해냈기 때문에 레이어가 더 딥해질 수 있어요. 레이어가 딥해지면 학습이 어려울 텐데 스킵 커넥션을 끼워 넣음으로써 그것을 극복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이거를 어떻게 텐서플로우에서 구현할 것인가 한번 보죠. 자, 일단 이게 없다고 치겠습니다. 없다고. 그러면 x가 들어가서 컨볼루션을 한번 하고 그걸 받아서 컨브 2D가 됐어요.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컨볼루션, 그다음 맥스 풀링, 또 플래트닝, 히든, 아웃풋 이렇게 했다고 치죠. 그러면 지금 이것은 컨볼루션하고 그다음 컨볼루션하고 맥스하고 이걸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 반으로 줄고 그 다음 플래트닝하고 또 히든 있고 그 다음 아웃풋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X가 들어갔죠. 그 다음 컨브 2D가 나왔습니다. 컨브 1이 나왔고 그 다음 그것이 들어가서 컨브 2가 나왔고 컨브 2에서 지금 여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시고 컨브 2가 들어가서 맥스 풀링 2가 나왔고 그 다음 이게 들어가서 플래트닝이 되었고 이 플래트 들어가서 히든이 나왔고 그 다음 히든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왔습니다. 이 구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스킵 커넥션을 중간에 끼워 놓고 싶습니다.
그거를 색깔을 제가 바꿔서 어디에서 하고 싶으냐 하면 맥스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죠. 이렇게. 그러면 x가 아니죠. 제 참 이렇게 하죠. 이렇게 스킵 커넥션을. 그러면 아유, 자꾸 예 이렇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맥스 풀링에 들어가는 인풋이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X에서도 와야 되니까 요렇게 요 인풋인 X가 여기 들어가고 컨볼루션 여기에서 나온 게 들어가고 달라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코딩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스킵 커넥션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막 스킵 커넥션에 대한 어떤 장점에 대해서 제가 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지듀얼, 레즈넷 또는 레지듀얼 넷의 스킵 커넥션을 실제로 코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달라진 거가 요거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FCN을 한번 구현을 해볼 텐데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뭐냐면 이런 인풋이 있습니다. 인풋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는 상위 페이즈가 두 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색칠을 할 거잖아요. 누 전문가가. 그러면 색칠된 부분을 1, 색칠되지 않은 부분을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나와요. 사실 그리고 1, 0이니까 이거나 같은 거예요. 이건 0을 이런 부분을 그린 거고 0을 그린 바이너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색깔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지는 이거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거니까. 여기 하나의 픽셀이 만약에 이게 0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1인 거고 나머지가 어차피 바이너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해 두고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할 겁니다. 그냥 크게 보세요. 줄어들었습니다. CNN이죠. 업샘플링 해서 인풋 사이즈와 아웃풋 사이즈의 이미지는 동일한데 아웃풋은 세그멘트 된 거, 인풋은 원래 이미지로 들어갈 거고 스킵 커넥션을 이 경우에는 2개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킵 커넥션을 해야지만 학습도 잘 되고 픽셀에 대한 그 위치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 다음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이 레이어를 from scratch에서 전부 다 코딩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여기는 CNN이잖아요. CNN. 그래서 그냥 pre-trained 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쓰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CNN의 앞단을 CNN이라면 여기다가 이제 플래트닝을 하는데 그거는 필요 없고 플래트닝을 하기 직전까지 모델을 가지고 오고 뒷단에 업샘플링 하는 건 저희가 끼워 놓고 그리고 여기를 학습하죠. 자, 여기 지금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컨볼루션을 오토 인코더에서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픽셀에 대한 위치 때문에 스킵 커넥션에 대한 개념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구조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쪽은 컨볼루션 트랜스포즈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생으로 다 학습을 하자니 너무 헤비한 것 같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앞단은 그냥 CNN에 있는 컨볼루션을 쓰겠다는 겁니다.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뒷단만 우리가 새로 붙여가지고 트레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거를 보면 VGG16에서 그대로 가져오고 트레이너블을 false로 세팅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CNN 모델이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다가 플래트닝을 할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코딩을 할 때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따져보면 마이너스 5까지입니다. 따져보면. 그래서 맥스 풀링 한 것까지만 가지고 와요. 맥스 풀링 한 것까지만. 그래서 거기가 뭐 예를 들면 여기에요. 그리고 우리가 컨볼루션 6 맥스를 가지고 와서 컨볼루션 6 그러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뭐 또 요걸 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요걸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요렇게 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까지는 다 컨볼루션인데 그 다음부터는 업샘플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서 가지고 와서 트랜스포즈, 그 다음 요 부분은 또 트랜스포즈, 다음 요 부분이 최종 아웃풋이 돼서 됐는데 중요한 게 요 부분에는 스킵 커넥션이 있죠. 그래서 요 부분 FCN2에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모델의 요 부분을 가지고 와요. 이게 따져보면 14번째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 부분에서는 요 아웃풋에서 요 레이어에 가지고 올 때 여기서 와야 되니까 여기 걸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스킵 커넥션도 구현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모델이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과 제가 만든 뒷단의 거를 지금 섞였으니까 한꺼번에 나의 모델은 인풋은 베이스 모델의 인풋이고 아웃풋은 이 아웃풋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을 해서 학습을 하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웨이트들만 학습이 되겠죠. 이 부분은 스킵 커넥션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 한번 이 숫자는 따져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면 뭐 이런 인풋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 되고 오버랩을 시켜보면 이렇게 돼서 세그멘트 된 결과가 보인다라고 요거를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쭉 FCN도 계산이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이게 뭐 CPU로 할 수 있는 양의 계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미리 돌렸어요. 그래서 데이터 다운 받으시고 뭐 이미지 트레이닝, 세그멘테이션 트레이닝 다 했었고 쭉 보면 요 이제 랜덤하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이제 가져와서 보면 이런 게 인풋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세그멘트 된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누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쭉 와서 FCN을 구현을 하는데 VGG 가지고 오고 트레이닝 하지 말고 그러면 쭉 가지고 와서 이제 따져야 될 게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베이스 모델의 아웃풋을 가지고 와서 max5가 여기쯤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나서 그걸 넣고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의 네트워크인 거죠. 여기까지는 쭉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뭐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지금 커널 사이즈가 1x1, 뭐 4x4 이런 것들 헷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뭐 일일이 하나하나를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 코드를 제공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 보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고 나오면 모델 서머리를 하면 쭉 날아오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가 디파인 한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보면 전체는 이만큼인데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트레인을 해야 되네요. 네, 상당히 많은 데이터셋을.
그리고 나서 학습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팅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 되었습니다. 한번 돌려보면 이런 거고, 다른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뭐 두 번째 이미지, 그러면 이렇게 뭐 이런 정도입니다. 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또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와 보면 뭐 20번째, 아유, 20번째를 하면 이런 데이터셋이 들어가면 세그멘테이션이 오버랩을 시켜보면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성능을 훨씬 높이기 위해서는 GPU로 뭐 네트워크가 더 복잡해지고 학습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CPU에서 돌아가는 정도로 예제를 만들다 보니까 뭐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예,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세그멘테이션이 된다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코드를 직접 다 돌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